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주전 수비수 조가 나와도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다. 홍정호는 PK를 내주는 파울을 저질렀고 박진섭은 퇴장당하면서 김천전이 대패로 끝나는 데 일조한 모습이다. 결국 전북의 현재 상황은 수비수로 누가 나와도 센터라인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낫다. 그나마 티아고가 김두현의 황태자가 되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송민규가 햄스트링 부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울산은 마찬가지로 경기력이 답답하다. 사실 홍명보 시절에도 선수들의 기량으로 찍어 누르는 데 능했지 세부적인 전술적 무언가로 상대를 이기는 경우는 많이 않았다. 그럼에도 정우영과 원두재 조합으로 3선 고민을 덜었고 주민규의 킬러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다. 울산이 답답하게 남아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울산이 내려앉는 상대를 만나면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편이다. 그래도 전북은 누가 나와도 센터라인의 수비력이 부실한 점과 울산의 3선이 보강되면서 팀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고민을 덜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울산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강원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야고가 빠진 공백이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야고가 빠진 이후로 1무 1패를 기록했고 1득점에 그치면서 다소 처진 느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원의 무기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하다. 특히 제주가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이어가는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이를 중앙에서 압박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잡을 수는 있다고 본다. 이어서 제주는 중원은 다소 투박한 상황이다. 물론 카이나의 합류와 구자철의 존재가 상당한 힘이 될 것임은 자명할 것이다. 다만 빡빡한 일정에 김학범 감독도 불만을 토로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의 풀전력이 전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김포전에서 조나탄은 벤치에서 출발했고 두 경기 연속으로 선발로 나선 구자철도 쉬어줄 타이밍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강원이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것에 능한 편이다. 제주 입장에서는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 짧은 패스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강원 역시 야고의 이탈 이후에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적응을 할 때까지 공격력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강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남FC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지난 경기에서는 이적생들이 전부 좋은 활약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시원한 득점 기록을 가져갈 수 있었다. 다만 경남이 지난 경기 후반에도 고동민이 수비를 사실상 전담하는 등 여전히 수비적인 역량에선 의문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천을 상대로는 상대 역습 성향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빌드업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기 진영에서의 사고 양상이 잦다는 점은 아쉽다. 이어서 부천은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강하다. 점유율을 대놓고 내주고 역습으로 실리를 챙기는 것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는 팀이라는 것이 크다. 광주가 이부리그에서 활약했을 때에도 부천이 광주는 꽤 잘 상대하기도 했고 경남과의 전적도 최근에는 오히려 부천이 3승 1무 1패로 우세하다. 물론 비슷한 성향의 부산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화력이 아쉽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부천이 경남처럼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성향의 팀에게 강한 편이고 특히 원정에서의 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부천의 경우도 화력적으로 비슷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성향의 부산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편이다. 때문에 원정에서도 무승부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점을 더해봐야 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전남 드래곤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장점은 역시 공격력이다.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김종민은 물론이고 하남과 발디비아 등 공격력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늘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수비에서의 기복인데 용광로 축구로 명명할 정도로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이장관 감독의 특성상
늘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부산 상대로도 최근에는 2승 1무 2패로 우세는 아니다. 이어서 부산은 조성환 감독을 부임시키면서 부산이 이제는 아예 역습 성향을 보이면서 시즌을 운영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진섭 감독 시절에도 라인을 높이는 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한 전력이기도 하다. 물론 부산의 약점은 측면 수비에서의 난조가 총체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올 시즌에도 부산이 전문 풀백 없이 시즌을 시작한 상황이라서 부산의 실점 통제력이 지난 시즌 대비 떨어진 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부산이 여전히 라인을 높여서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을 상대로도 약하지는 않고 특히 조성환 감독의 운영 방침도 수비와 역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부산의 올 시즌 약점은 측면 풀백들의 수비적인 역량이고 전남 역시 이를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은 많다고 보아야 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원 삼성 대 충북 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잠그는 팀에게 약하다. 특히 뮬리치와 손성용 등 주전조들의 폼이 서서히 떨어지는 등 답답한 상황이 잦은 모습이다. 다만 변성환 감독이 폼이 떨어져 보이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바꾸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박승수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라스트 미니골로 경기를 가져오는 등 위닝 멘탈리티가 상당히 올라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인다. 이어서 충북 청주는 공격 축구를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원 삼성 상대로는 굳이 맞불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비를 하다가 지치는 상황에서는 충북 청주가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원 삼성이 기세를 잡는 상황은 지쳐버린 상대가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반코트 경기를 하는 상황이다. 패배를 기록한 첫 매치에서도 라스트 미닛 골로 실점해진 만큼 최근 흔들리는 수비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우선 수원 삼성이 전반적으로 주전조들의 폼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잠가버리는 팀을 상대로는 답답한 형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다만 충북 청주가 수비를 하다가 지쳐버리는 상황에서는 흔들리는 성향이 강한 모습이고 수원 삼성도 이 틈에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면서 경기 막판의 득점으로 승부를 가져오는 뒷심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수원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